14쪽 꿈에나 님을 불려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또 나가보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네요. 첫 번째, 임과 이별한 상황에 있는 화자는 밤새 우는 자기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요거 표현 방법 뭐라고 불러요? 감정이입. 기절해서 밤새 울고 있는 자기 위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동일하다 그러면 한자성어 뭐라고 그래요? 동병상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번 시간에 잠깐 물어봤었던 한자 찾아보라고 했던 거 찾았어요? 세한고절, 아치고절. 찾았는데 사전 찾았는데 안 나왔어요? 찾은 사람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이버를 한번 찾아봐요. 알겠죠? 그러면 백과사전 같은 데 찾으면 아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어 한번 찾아놓고 동병상련이라는 거 같은 거고 한자성어가 또 하나 보인다. 뭐 보여요? 전전반칙. 그럼 전전반칙의 뜻은 뭐예요? 전전반칙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기절해서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전전반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겠죠. 만날 수 없는 힘을 꿈에서 보려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우선은 꿈 하면 저번 시간에 잠깐 또 배운 거 나오네. 꿈에나 님을 보려고 잠깐 이룰까 누웠다. 그러면 꿈속에서 그죠? 님을 좀 만나려고. 그죠? 그럼 이때 꿈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 의미, 기능. 앞에서 한번 배웠죠? 그렇죠. 일시적 갈등 해소의 매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건 일시적 갈등 해소의 매체고요. 그래서 꿈에나 님을 보려고 잠을 이룰까 누웠더니 새벽달 지새도록 자규성, 그러니까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이미지?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 그죠? 그래서 자규성을 어휘하겠느냐. 그러면 새벽 달이 지난다. 이때 달의 의미, 기능. 자, 이런 것도 가끔 출제가 많이 되죠. 요때 달의 의미와 기능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야? 앞에. 달. 그렇지. 뭔가 낭만적 분위기 형성. 낭만적 분위기라는 거는 현실적인 거에서는 약간 감춰진, 현실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예를 들면 김유정의 봄봄 알죠? 김유정의 봄봄?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현실적인 거에서 조금 떨어진, 동떨어진. 두 번째는 조선 전기라든지 이런 데 지나가면 이제 계속 나오는 자연 친화. 말 그대로 자연물이죠. 하나의 풍류. 그래서 자연에서 뭔가 흥취를 주는 거. 이런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고요. 세 번째, 달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뭔가 애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애상적 분위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때 달이라는 건 하늘에 떠 있는 거니까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뭔가 소망을 기원하는 이런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천지신명, 소망, 천지신명, 소망, 달.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런 게 이제 임과 연결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게 임금 이런 식으로요. 임금. 달이라는 걸 임금. 뭔가 광명한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 달의 기능과 같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새벽달이 지새도록 자규성을 어휘하겠느냐. 부어라. 단장 충심은 너나 내나 다르겠느냐. 단장이라는 거는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장이 끊어진다. 춘심, 봄의 마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 혹시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동백꽃도 마찬가지예요. 봄이 되니까 자연이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고 소생하는 계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봄이 됐을 때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처지야? 이별한 처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춘심은 애끓는 마음과 연결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춘, 요게 바로 한번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요거야. 단장 춘심의 춘이라는 건 바로 어떤 계절감? 화자의 처지를 뭐 해주는 거? 그렇죠. 심화 고조시켜주는.
이해 갔죠?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이 화자의 마음을 자꾸 끌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시험범이었나요? 동백꽃? 배워본 학교 없나요? 동백꽃? 배웠죠? 동백꽃에서 얘가 갑자기 왜 성례시켜달라고 꾀병을 부려요? 충돌지 기억나요? 충동? 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일을 잘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점순이가 나타나서 뭐예요? 충동질을 하지. 그것 말고 또 하나 뭐야? 소 괴롭힐 때. 왜 소를 괴롭혀요? 이 대가리를 꺾어들라 막 그러면서 소한테 막 간접적 원망을 하잖아. 왜 그래요? 계절이 뭐가 온 거야? 봄이 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소생하고 뭔가 생동감 넘쳐. 나만 지금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소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 하잖아.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한번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됐죠? 첫 번째 시는 뭐 간단했고요. 정철. 정철의 시도 해석을 조금만 잘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나무는 인간의 부정적 현실을 빗대어 풍자하기 위한 대상인데 시를 바로 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 다시 말하면 그 나무로 정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병이 드니까 정자나무라고 하더라도 쉬리가 없다. 이때 쉬리는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요렇게 얘기를 하죠. 실이. 이때 이는 사람이란 뜻이야. 실이. 실사람. 그럼 한 번만 물어볼까요? 네. 표준어 규정 있죠. 표준어 규정. 고등학교 때 내신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많이 틀렸어요. 표준어 규정 뭐야? 표준 어떤 게 표준해? 표준어의 의미. 표준어의 의미. 세 가지 있었잖아. 사회적, 계층적 뭐 이런 조건. 뭐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이들이 점수가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설의 3요소를 써라 그랬을 때 그때 애들 많이 틀렸어요. 소설의 3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됐나요? 인물, 사건, 배경 쓰면 안 되죠. 오케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애들 많이 틀렸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에서는 표준어가 뭐 서울 사람이 쓰는 현대 서울말 이런 것들 막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너희들도 분명히 배웠어요. 한글 맞춤법 배웠어 안 배웠어? 제1항을 그냥 쓰는 거야. 들어봤죠? 네. 한글 맞춤법 제1항이 뭐였어요? 무엇을 표준어를 어떻게 써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나죠? 그러면 요거를 잘 봐봐. 실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어법에 맞게야. 이해 갔죠? 실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요거는 말을 용어를 기억해야 돼. 실이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고전에선 이런 거를 우리가 연철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실이라는 거는 분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건 용어 개념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용어의 개념 때문에. 연철. 이건 어떻게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얘는 어떻게 적었다? 어법에 맞게. 됐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어법에 맞게 적었다. 관용을 인정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관용? 관용? 그렇지. 원래는 틀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인정해 준다라는 게 관용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용어들은 관용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이해 갔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그냥 기억을 해놔.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개념이 다른데 지금 현재 이 근처 학교 있죠? 이 근처 학교는 옛날하고 달라졌어. 옛날엔 어땠냐면 이런 개념을 선생님들이 꼼꼼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했다는 뜻이야. 꼼꼼히 해주고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냈는데 작년부터 이 근처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해졌어요. 약간은 설렁설렁 가르쳐요. 이해 갔니?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많이 안 해주면서 그런 것들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 근처 학교를 갈 때는 약간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난이도대로 문제를 풀었다가는 조금 낭패를 보기가 쉽죠. 요번에 노은고 문제, 지적고 문제가 다 그랬어요. 또 한 번. 요번 기말고사에. 그래서 저번 주에 시험 봤는데 요번에도 뭐 90점 초반을 맞으면 엄청 시험을 잘 봤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해갔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어쨌든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실이 없다. 호와이 서신째난 호화롭게 서 있을 때는 올 사람 갈 사람이 다 시더니 우리는 올이 갈이 다 시더니 잎 지고 가지가 꺾어진 후에는 새도 아니 안 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과거와 달라진 처지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염량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삼위인곡. 거기에 요런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한자야. 오케이?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됐습니까? 그래서 밑줄을 쳐놓고요. 자, 계절의 순환을 감각화시켰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계절의 순환을 감각화시켰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염량세태의 뜻을 우선 사전적인 뜻 그냥 그대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염량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뜨겁고 차가움이야. 그럼 감각화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게 내신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런 걸 설명해주고 문제를 내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까지 꼼꼼히 해주는 이유는 내신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요번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혼난 문제가 하나가 맨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시험 대비라면 설명을 해주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난이도가 좀 높아서 외우라고 한 건 아이들이 다 까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 되면 얘기를 할 테지만 요건 하여튼간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한자 같은 건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됐죠? 상식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염량세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비야 청산 가자. 요건 쉬워요. 자, 화자는 나비, 범나비와 함께 청산에 들어가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심정, 뭐 무라일체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가자고 하고 있어? 청산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당연히 뭐 한 거야? 세속을 벗어나는 거. 됐지? 요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화자가 속세와 단절되느냐 아니면 속세에 미련을 두고 있느냐.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의 시선이 속세를 벗어나서 단절 쪽이냐 아니면 미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건 나중에 이런 시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또 하나 감정 이입된 거 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숙제를 뭐 해왔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고요. 그 다음 설명할게요. 나비야 청산에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이거 다 알지? 야자 쓰여서 그럼 뭐야? 도노법. 그 다음에 너도 가자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지 의인법. 됐지? 그 다음 가자. 뭐뭐 하자 그러면 그게 청유형. 오케이? 네, 청유형. 됐어요? 요번에 고등학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다 살려 내여 살아 이렇게 나왔어요. 됐니?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뭘로 해석했냐면 영탄으로 해석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요 구절은 특이하니까 요거는 명령이고 요건 청유야. 오케이? 근데 이건 여태까지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으니 그냥 외워놔. 라고 이야기하고 최종 정리할 때도 내가 해주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이 문제가 거의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요번에 노은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걸 다 틀려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도 몇 명 맞았는데 맞은 애가 거의 없대요. 이해 갔니? 근데 여기도 지금 재학생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이거 선생님이 명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영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근데 아닌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아예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걸 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수대가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9점이고 후반이 다 몰려있는 상태가 됐대요. 이해 갔죠?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동시에 틀리는데 너희들이 해석할 때 이런 구절들까지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점수 잘 나오는 건 아마 편할 거예요. 어쨌든 가다가 저물 얻은 꽃 들어.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면 잎에 그냥 잤다가 가자.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야? 꽃에 머물렀다가 아니면 입에라도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제 그거 드러내는 거니까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정철. 내 마음 버여내어. 화자는 임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자신의 마음을 달에 담아 임계신 곳에 비추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임을 향한 그리움.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 나오면 구별하라고 그랬죠. 뭐와 뭐를 구별하라고? 그렇죠. 임금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걸 구별하라고요. 저번 시간에 충신연주지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문제. 그죠? 요번에 지족고에 나왔어요. 지족고에 나왔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앞에 우리 배웠던 시 있죠?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지족고에 또 요 문제를 또 틀린 애들이 또 생겨가지고 아까 그 세안고절 있잖아. 요 문제요. 요게 고등학교 1학년 요번에 내신 문제에 들어가는 진도란 말이야.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이 시가 충신연주지사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자, 너 충신연주지사 맞아요? 틀려요? 요하나? 충신연주지사 맞아요? 틀려요? 국하야 너는 어이야야 요거. 수정아? 충신연주지사. 지원아, 충신연주지사 맞아요? 틀려요? 충신연주지사의 뜻이 뭐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뭐 하는 노래? 그렇지. 연모한다. 연모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별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단순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건지, 그지? 아니면 임금에 대한 사랑인지. 자, 이거 임금에 대한 사랑 얘기 있어, 없어? 있어요? 임금 사랑하겠다? 없잖아. 그럼 충신연주지사 아니요. 그냥 선비의 지조절개야. 그냥 이 얘기야. 그러니까 충신, 요게 지금 요번에 지족고 문제에 나온 건데 이걸 또 틀려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안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봐야 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임을 향한 그리움. 됐습니까?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 자, 그럼 봐. 임을 향한 그리움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임금에 대한 연군이라는 얘기죠. 연군.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요때 달의 역할. 앞에 거랑 조금 다르네. 요때 달이 뭐 해주는 거?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 됐죠? 요것도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야. 예, 이것도 하나의 개념. 요런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은 아니지. 예. 연결의 매개체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연결의 매개체. 요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됐어요? 예. 그럼 아까 충신연주지사는 그럼 이제 지족고는 더 이상 안 나와? 나머지 가는 학교들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 뭐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올해는 이 학교 선택지들이 상당히 조금 이 근처 학교들이 약간 어렵게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뒤로 조금 밀리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해주면 요번에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은 놈 있는데 지금 80점대 후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한 건 뭐야? 나머지 애들이 다 그래요. 이해 갔죠? 한 반에 90점을 넘은 학생이 없는 반도 있다고 그러나? 이 정도니까 어쨌든 나머지 친구들 때문에 얘는 또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 근데 어쨌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됐죠?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 단어 같은 것도 좀 찾아놓고 요것도 한번 형광펜 쳐놓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 요거는 뭐 올해 지족고, 반석고 다 나왔던 문제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자, 포스트잇 하나 꺼내보자. 자, 요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켰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요거는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은
요게 황진예시조야. 동짓달 기나긴 밤이 있어요. 밤. 그죠? 동짓달 기나긴 밤이 하나가 있는데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버여냈다. 버여냈다는 이렇게 뱄다는 뜻이야. 그러면 칼로 베는 것처럼 밤을 벨 수가 없는데 얘는 베버린 거죠. 됐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킨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게 첫 번째고 수능에는 뭐가 출제가 됐냐면 요 뒷구절을 보면 자, 요렇게 기나긴 밤 허리를 베어내어 알겠지? 이거를 감추었다가 님 오신 날 밤에 어른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야. 됐죠? 여기다 또 형광펜 하나 쳐놔요. 주관적 변용. 요게 수능에 출제가 됐었지. 이해갔죠? 그래서 요 시가 나오면서 수능에는 요게 출제가 됐던 거야. 요게 기출문제. 됐죠? 그 다음 주관적 변형은 요것도 한번 우리 예시를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뭐를 예로 또 알아두냐면 채치원의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선 듣고 필기는 조금 이따 시간을 내가 그럼 줄게요. 자, 봐봐. 채치원의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요런 표현이 나와. 산이 요렇게 있어. 채치원 우리 저번에 추야우중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세상에 인재로 쓰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쪽은 막 당쟁만 많아요. 이해 갔나? 그러다 보니까 새 속에 내가 지금 이 산에 위치하면서 속세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기 싫다. 알겠니? 그러면서 이 속세의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온 산을 물로 막아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물을 내 맘대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관적 변형인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는 개인이 맘대로 쓸 수가 없는데 개인이 갖다 쓰는 거.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표현과 주관적 변형이 무조건 일치하는 건 아니야. 이해갔죠? 그러니까 요게 같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요 대상이 출제가 됐다가 조금 한참 지난 다음에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얘가 다시 나왔어요. 이해갔죠? 그러면 수능에선 첫 번째 주관적 변형으로 출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킨 거. 다시 얘기하면 비애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무겁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관념적인 걸 어떻게 구체화시킨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출제가 한번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로 출제됐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요번에 이제 시험에 노원고라든지 그 다음 또 하나 반석고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해갔죠? 요 1번이 출제가 된 거고요. 요렇게 본다면 출제의 어떤 표현 방법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배웠던 거니까 기억날 거야.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만 피어서 지는 것은 꽃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계절을 꽃으로 간주한 거야. 됐죠? 그래서 계절을 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걸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킨 표현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다 김소리 진달래꽃 같은 경우도 진달래꽃은 사랑을 표현한 거라는 거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름이라는 얘기는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잡을 만큼의 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요만큼의 아름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체화.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 또는 물량화 요렇게 얘기를 하죠. 시각화 또는 물량화 시켰다. 이해 갔나요? 네. 그 다음 밑에 마음에 맺힌 서름. 서름이라는 것이 쌓여있다. 그럼 똑같은 거야. 어렵지 않죠? 서름이 쌓여있다.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실었다. 됐죠? 요런 표현들이 전부 다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킨 표현이겠죠. 됐죠? 그래서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문제가 나올 땐 요렇게 나와요. 이거의 표현 방식을 찾아라가 아니라 이거와 같은 발상 요런 말을 씁니다. 이해갔죠? 발상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패턴을 참고해서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알아듣겠죠? 네, 개념 정리 한 번만 살짝 해보자. 자,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이 아까 좀 안 보였겠지만 여기 보면 개념이 이제 하나가 또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폭포. 요건 이제 배워봐서 알 거야.
폭포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관념적인 대상, 이때 관념이라는 건 자유와 정의 같은 거. 그거를 뭘로 드러냈다? 폭포라는 자연물로 드러낸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음아 너는 너희 매양 젊어 있냐. 그러니까 이때 마음을 의인화한 거. 이런 것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뭐 국화야 너는 어이야야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국화 자체니까 기적은 의인화 자체가 구체적인 게 아니지만 얘는 마음을 의인화시켜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됐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7번, 8번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갔지? 7번, 8번까지만. 7번, 8번.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다른 지역에 학교 가는 친구들 혹시 학원을 만약에 못 다니잖아. 거의 뭐 국제고 같은 경우도 학원을 다니나? 그러니까 상상고 갔던 친구도 학원을 못 다니니까 상상고도 저기 국어 배우거든요. 그 친구가 메일로 해갖고 동영상을 내가 보내줬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걔는 끊임없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상황 봐서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하면 내신과 관련된 동영상도 수업할 때는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개념도 마찬가지로 뭐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줄 테니까 필기해 놓은 거 까먹었을 때 갑자기 기억 안 날 때 어디다 적었는지 모를 때 시험 기간에는 얘기하면 요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보내줄 테니까 알아듣겠죠? 자, 다 적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 나가던 부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달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뭐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는 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죠. 볼까요? 내 마음을 버여내서 저 달을 만들었어요.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서 고운님 겨신 곳에가 빛이 연하보리라. 님에 대해 그런 어떤 내 마음을 비추겠다. 그래서 한양에 계신 임금에 대한 연군,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그 다음 연결의 매개체, 이런 쪽으로 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김수장. 여기 이제 어려운 개념, 저번에 잠깐 나왔던 거, 잠깐 형광펜 또 하나 칩시다. 대상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다가 점진적으로 풍월이라는 궁극적 표현 대상을 밝히면 이런 걸 우리가 시상집약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런 거를 시상집약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시상집약. 됐어요? 시상집약은 딱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집에 가서 요런 식 한번 찾아봐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 박용래의 월훈. 자, 월훈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한번 소개했었냐? 월훈에 대한 건 언제 소개했었냐? 왜 월훈? 요즘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하고 그래야지. 월훈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 설명할 때요. 그죠? 이게 감정이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찾는 게 첫 번째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그랬었어? 두 번째는 그렇지. 화자의 감정이냐 대상의 감정이 입됐느냐.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게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하여튼간 박용래의 월운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월운이 달물이라는 얘기인데 명사로 끝내서 시상을 집약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머릿속에 참고로 기억을 한번 해봐요. 알아듣겠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그 다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내 살이는 살림살이라는 걸 뜻해요. 내 살림이 단박한 중에 단박하다는 얘기는 부유하지 못한 거, 가난한 거. 그래서 이때 여항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여항. 여항은 여염. 이런 거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걸 여염 또는 여항이라고 그래요. 여염 또는 여항. 여염 또는 여항.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됐죠?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여항인의 신분과 가난한 삶. 내 살이가 단박한 중에 다만 끼쳐 남아있는 것은 수경 포도와 일권 가보뿐이로구나.
이 중에 유신한 것은 풍월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게 시상 집약이라는 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딱 읽어보면 이 중에 믿음. 됐죠? 신의가 있는 것은 그냥 풍월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그냥 삶의 태도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의 태도 자체가 풍월인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 수경포도, 몇 되지 않는 포도 덩굴과 그 다음 일건 가보. 이게 뜻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해 갔나요? 내 삶이 자연 속에서 그냥 풍월을 즐기는 삶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이럴 때 이런 단어가 시상을 집약하는 뜻이 되겠죠. 시상을 집약하는 거 우리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떠올려 볼까요? 탁주. 기억나나요? 누가 온다. 아, 저 소리 들리지 않냐? 심은 견패성. 그러니까 아이야 탁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친구가 오는 반가움을 표현한 거. 됐죠? 이런 것들이 시상 집약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기억을 해두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근처에서는. 알아듣겠죠? 개념에 대한 난이도가 지금 현재 많이 높아졌어요. 이해 갔어요? 이 근처에서는. 남자들만 모여있는 학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았니? 이상학기 이쪽 지족, 반석, 노원이 지금 현재는 약간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대충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황진이 참 요것도 맞춤법 하나 알아두고 해야 된다. 요거 덩굴. 덩굴. 쿨 그러면 틀려요. 알겠지? 쿨 그러면 틀려 맞아? 요거는 맞아요. 이해 갔죠? 쿨은 맞아. 덩굴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맞춤법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요번에 저기 유성구에서 그거 나왔대. 또 나왔대. 저번엔 띠며와 띠며를 구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미소를 띠단지. 요번엔 뒷뜰인지 뒷뜰인지. 요건 근데 너무 쉽게 나왔죠? 뒷뜰이야 아니면 뒷뜰이야? 어머? 얘들아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뒤에 거. 그죠? 요거는 너희들 그거 기억나? 위층?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앞에 시옷을 어떻게 했어요? 없앴잖아요. 이게 그 개념이야.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뒷뜰을, 그죠? 뭘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근데 이제 본문을 준 거지. 다음 중 본문에서 틀린 단어를 고치고 고쳐야 되는 이유를 쓰시오. 됐죠? 뒷뜰을 뒷뜰로 고쳐야 합니다. 이유는 왜? 해갖고 뒤에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오면 사이 시옷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덩굴 같은 것도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문제야.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문자 갖고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띄어쓰기 좀 해, 맞춤법 좀 맞게 해. 얘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래. 둘 다 복수 표준이에요. 얘라고 하셔도 되고요. 내라고 하셔도 돼요. 다만 얘 아니오 할 때는 꼭 얘만 써야 돼요. 알아듣겠죠? 얘 아니오 할 때는 꼭 얘만. 근데 이건 두 개 다 써도 되죠. 그 다음 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배요가 맞아요? 아니면 외요가 맞아요? 왼쪽 거를 많이 써오거든요. 됐나요? 이 배버려야 돼 그냥. 요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 요의 준말이니까. 항상 기본형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 갔죠? 요런 것들이 조금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어려운 거죠.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거 요거 기억나죠? 비바람의 펜도로야? 비바람의 페인도로야? 비바람의 펜도로, 비바람의 페인도로? 그렇지. 페인이 되니까 페인 되는 거죠. 이해 갔나? 페인을 고르니까 페인 되는 거야. 그때 수능 애들 다 틀린 거야. 이해 갔네? 기본형을 찾아봐. 기본형. 그러면 기본형은 뭐야? 파다가 기본형이겠죠.
근데 파다에 피동형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돼? 이만 들어가면 되죠. 도로를 꾸미는 거니까 관형사형음이 니은만 되면 되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펜도로가 되는 거야. 이해 갔나? 저희 동네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 할렘가야? 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예. 자꾸 들어둘 때마다 정리를 좀 해두세요. 뭐 한 수십 번 반복하면 기억은 남겠지. 예. 근데 뭐 수능에는 펜 나왔으니까, 그죠? 다른 것들이 아마 나올 거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니? 계속 얘기해주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야. 언젠간 나오겠죠.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 한번 맞추면 돼요. 하여튼간 덩굴과 관련된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생각컨대. 또 헷갈려 아직도? 저거 잠자리가 얘기했는데 뭐였지? 건대요? 그러지, 건대가 맞다고 그랬죠. 컨대가 아니라. 그지? 얘기한 건 이제 기억나니? 얘기한 건? 예. 이번에 놓은 거에도 그래서 틀려 갖고 온 거야. 예. 사라가, 그때 명령, 청룡 뭐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뭐지? 그래서 다 틀려 갖고 왔어요. 예. 하여튼간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걱정이야. 예. 외워놓고요. 그 다음 황진이 거요. 한번 볼까요? 화자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임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가을밤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임의 발자국으로 착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에 대한 간절함. 됐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다는 얘기죠. 기다림과 이 간절함이 포함되는 거. 너 시험기간 끝날 때 뭐 피자 시켜놓고요. 이해갔니? 밖에 문 여는 소리 들리면 선생님 막 이러잖아요. 피자일 것 같은 느낌. 그죠? 그게 바로 이 간절함, 기다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 지는 입소리 하강적 이미지. 지는 입 그러면 지는 거니까 하강적인 거 맞죠? 그죠?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적인 거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쓸쓸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는 다른 말로 좀 어렵게 떨어지는 나뭇잎이니까 이런 걸 조락의 계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조락의 계절. 조락의 계절. 자, 하강적 이미지와 관련된 개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게 하강적 이미지,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 기억. 이게 김용택의 그대생의 솔숲에서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솔숲 끝으로 맑은 햇살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때 햇살이 하강적 이미지다라고 그때 표현이 됐었어요. OX. 맞아요, 틀려요? 수정아, 우리 그동안에 배운 건 뭐냐? 동근아? 그동안에 우리 했었잖아. 중요하다고. 별잔치 쳐주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지? 뭐예요? 하강적 이미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이건 맞는 거죠. 왜 하강적 이미지야? 그렇지. 이 솔숲 끝으로 오니까 솔숲이 이렇게 있고요. 햇살이 위에 있는 거잖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찾아온다라는 말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상황을 너희들이 형상화시켜 봐야 돼. 이해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 모의고사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고 한 거. 그 중에 가장 많이 골랐던 패턴이 뭐였냐면, 선생님, 햇살은 긍정이잖아요. 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강적 이미지라고 무조건 부정은 아니에요. 폭포 기억나죠? 됐죠? 폭포는 무슨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때 떨어진다는 건 뭐야? 불순한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이미지였죠? 하강이라고 무조건 부정은 아닌 거야. 됐죠? 그 패턴으로 틀렸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하나는 맑은 햇살이 찾아오는 게 도대체 하강하고 무슨 상관이 찾아오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풀었던 친구가 있고요. 그나마 조금 고급진 거죠. 이해갔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와? 솔숲 끝으로 찾아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문제도 좋은 거지. 이해갔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3학년이다 1학년 이 수준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가니까 원래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고 이런 문제가 깔끔하고 좋은 문제라는 거야. 이해갔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아주 그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하강적 이미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네. 하강적 이미지도 표시해놔야 돼, 개념. 좀 전에 나왔던 설습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네. 하강이라고 무조건 부정은 아닌 거야. 알아듣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 비유법을 사용하면 구체화된 거 얘는 무조건 맞아요. 이해가 안 돼? 비유법을 사용하면 구체화된 거 이건 무조건 맞지. 반복을 사용하면 강조되는 거 이런 거 맞잖아. 됐지? 그 다음 만약에 이제 형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친근감을 준다. 이런 건 무조건 맞나요? 선생님을 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친근감 주는 거 맞겠지. 근데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면 친근감인가요? 아니게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친근감은 아닌 거. 요렇게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1대1이 무조건 맞고요. 어떨 땐 1대 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너희들 요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거 까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하강적 이미지는 위쪽에 해당하는 거야? 밑에 해당하는 거야? 밑에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갔죠? 하강이라고 무조건 부정은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런 건 무조건이야. 비유적인 거 사용하면 구체적 이건 무조건인 거지. 이해 갔지? 구별할 수 있겠지? 응?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자. 내언제 무신하여 니물언제 소격관디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다. 삼경. 삼경은 몇 시야? 네.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경. 여기가 이제 저녁 7시부터 9시 자습하는 시간. 자습 1교시가 바로 1경이야. 그 다음 2경은 2시간씩 끊으면 되죠? 그럼 3경은 몇 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해 갔죠? 그 다음 너희들 12간지라고 알아요? 자축인묘. 그래서 요렇게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여기가 바로 자시라고 그래요. 자시. 그 다음부터 2시간씩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면 돼. 알았니? 그럼 요런 표현 한번 봐봐. 너희들 장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 왜? 전부 다 홀수잖아. 2시간씩 끊으면 무조건 홀수로 돼야 되거든요.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요게 어린아이다운 면모라든지 어린아이의 어떤 한계점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선생님, 진시가 7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냥 상식으로. 1경은 7시에서 9시, 저녁 3경은 11시에서 1시. 요거는 자시라고 그러죠. 됐죠? 뭔 말인지 알겠지? 사경을 헤맸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아니지. 사경을 헤맸다는 얘기는 이때 사자는 죽을 사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몇 시? 1시부터 3시까지 헤맸다는 뜻이에요? 그거랑은 다른 거지, 그지? 요거는 3경. 됐죠? 사경을 헤맸다, 이거 사경, 그 사경이 아닌 거고요. 이해 갔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3경은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내신 같은 데는 나올 수도 있어. 알아듣겠지? 내신 같은 데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내신 문제는 가끔 쓰레기들 많어. 알았니? 단어 같은 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다. 슈풍에 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 하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감정, 이제 그게 초조하다. 뭐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런 거 해석 잘해. 요렇게. 됐죠? 어이하리요. 어찌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 그 무슨 법? 서리법. 됐죠? 서리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숫자로 시작하는 거. 요번에 문법 문제 없었나요? 수사의문문? 없었나? 수사의문문이라고 돼. 요게 작년인가 올해 초에 지조고 문제였어요. 그냥 내면 되는데 왜 선생님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나 몰라요? 그래서 서리법 이라고 그냥 써주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수사의문문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조건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니까 아이들이 안 배운 애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수사의문문을 했더니 무슨 수사가 들으는 의문문? 이거 아니란 말이야. 서리법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그냥 외워놔. 원래 그냥 이렇게만 내도 되는데 자꾸 문제를 한 번씩 더 어렵게 꼬아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꼬아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지금 배우지 않는 그 수준에 맞지 않게 냈다고 봐야 돼. 고3 수준은 괜찮아요. EBS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고1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중간고사에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설명을 안 했을 때는.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변계량법. 네, 요것도 뭐 어렵지 않은 건데 단어 하나 물어보자. 개세적이 무슨 뜻이야? 개세적. 찾아왔어요? 이 개세적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찾아오라고. 오케이? 어이구 이런 발음을 좀 세게 해볼라. 자, 하여튼간 개세적이라는 건 개자가 이제 계율할 때 쓰잖아. 계율.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계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개세적이라는 게 저번에 우리 너희들 찾아보라고 했던 거 있어요. 공방전 기억나요? 공방전이 뭘 의인화한 거야? 돈을 의인화했죠. 돈을 의인화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거를 뭐한다? 징벌하는. 그래, 거기 이런 표현. 해법문학 찾아보면 개세, 징, 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야. 가전체 문학. 가전체 문학 하면 너희들 배운 거 있나? 규중치로 쟁론기 혹시 알아요? 7가지의 벗, 바늘, 골무, 가위 뭐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나요? 배운 학교 없어요? 너 몰라요? 하여튼간 개세증인 이런 게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어떤 계도, 교훈을 주기 위한 거. 이 말을 좀 기억해둬요. 알겠죠? 네. 공방전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 있냐면 국순전. 읽어봐서 할 거야. 국선생전. 국선생전은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요. 네. 너희들 저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막 촛대 같은 거 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갔니? 뭐 커피잔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마시려고 하면 얘가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이해갔니? 그러니까 요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막 말하고 이러는 거. 이런 작품들이 다 개세적이야. 됐지? 알겠지? 다음부터 이런 거 단어 안 찾아오면 자꾸 이렇게 부른다 너희들한테. 알았냐? 자꾸 개세라고 부를 거야. 자, 개세적인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가 쉬워. 한번 볼게.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쫓지 말아라. 알겠지?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천성을 좀 지켜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천성을 지키란 얘기는 천성을 뭐로 봤단 얘기야? 성선설을 중심으로 봤단 얘기죠. 그죠? 성선성을 바탕으로 봤기 때문에 천성을 좋은 걸로 본 거죠. 맹자의 성선설에 바탕을 뒀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성악설은 누가 말한 거야? 성악설?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안 배워요? 성선설, 성악설? 1학년 때? 도덕. 1학년 때? 아주 기초네. 성악설 누가 말한 거야? 창피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너무 쉬워서. 신기하네, 형들. 이상하다. 모르나? 공자라는 사람이 말한 건 1000명.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순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와 다르게 공자라는 사람은 1000명이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유명한 게 그거 지천명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공자는 하늘이 준 대로 살아야 된대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자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공자가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그거 있잖아. 뭐야 그거. 15살은 뭐라고 그런데? 지학이다 뭐 이런 말 한다고 그러죠. 들어봤어요? 20살은 약관, 30살은 이립, 40은 부록, 50은 그렇죠. 지천명. 그죠? 지천명이라는 건 뭐야?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거든요.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50살이 되면 제발 하늘의 뜻 좀 알아라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아니? 지학이라는 건 뭐야? 지학. 학문의 뜻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15살이면 너희들 몇 학년이야? 중2. 중2가 공부 제일 안 한다고 그랬지.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니까 나중에 요건 한번 기회가 되면 인문사회지문에서 한번 보긴 하겠죠. 대충은 상식이요? 알았니? 상식이니까 한번 봐두고요. 자, 밑에 신음거. 요것도 주제 기억해놔. 주제. 자, 볼까요? 내가의 해오랍이 무슨 일로 서 있냐? 무심한 저 고기를 여여 무삼하려는가? 무심하다 요때 해석 잘 해주시면 돼요. 사심 없다, 욕심 없다. 사심 없고 욕심 없는 저 고기를 무엇하려는다?
두어라 한 물에 있거니 이젖이 늘었더리. 자, 니은다. 니은다. 2인칭에 니은다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니? 의문형이라고 그랬지? 너 해오라비야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두어라 한 물에 있으니 이젖 늘었떻겠냐? 그래서 요때는 바로 요거죠. 서로 화합해라. 그래서 해오라기와 고기는 대조가 된 거야. 해오라기는 강자, 고기는 약자. 근데 특히 고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좋아해라 이런 말이겠죠. 됐죠? 싸우지 말란 얘기야. 싸운다는 얘기는 뭐야? 이런 말을 쓰죠. 반목과 질시. 됐죠? 반목이라는 말, 질시라는 말을 써요.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화목하고 화합하자. 이 뜻이 되겠지. 찾을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많이 어렵진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18쪽 집에서 또 숙제 다음 주에 해오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지? 할 수 있겠지?